안녕하세요. 진영부동산 토크에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평택 시민들의 아주 오랜 바람이었죠. 아주대병원 건립 문제. 이걸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자료들을 보니까 시민들의 기대와 실망이 담긴 언론 기사들도 있고요. 또 경기도 전체의 어떤 의료 자원 현황을 보여주는 공식 계획까지 꽤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병원 하나 짓는 걸 넘어서서 이게 지역 발전의 상징 같기도 하고 또 필수 인프라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건지, 시민들은 뭘 우려하는지, 또 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평택이라는 도시가 겪는 성장통, 그리고 그 안에 의료 현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평택 시민들에게 아주대병원은 정말 간절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특히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것 때문에 도시가 엄청 빠르게 크는데 대형 병원이 꼭 필요하다. 이게 완전 수건 사업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처음 사업 협약을 할 때만 해도 2027년에 개원한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었죠. 네, 그때 기대가 컸죠. 인구가 막 늘어나고 곧 100만 특례시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 드디어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가 갖춰지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희망이 좀 불안감으로 바뀐 것 같아요. 개원 목표가 계속 뒤로 밀리고 뭐 2030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희망 고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아, 특히 그 병원 들어온다고 해서 근처 아파트 분양받은 분들은 진짜 실망이 크셨겠어요.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다행히 아주 최근이죠. 올해 9월 19일에 평택시하고 아주대학교가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 네. 그 소식 저도 봤어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8년에 착공해서 2031년에 완공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시간표를 다시 내놓은 거죠. 관련 뉴스들이 다 이걸 중요하게 다뤘고요. 시간표는 새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돈 문제, 그러니까 사업비가 엄청 늘었다는 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원래 한 2,900억 정도 아니었나요? 네, 초기에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4,35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와, 거의 뭐 1,500억 원. 처음 예산의 50% 넘게 늘어난 거네요. 이게 그냥 물가 상승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건설 자재비나 인건비가 진짜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의료 인력 구하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쵸. 의사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런 문제라던가 또 행정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고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들에서도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특히 그 늘어난 돈 4,350억 원. 이걸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진짜 핵심이었겠네요. 결국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시간표는 또 그냥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9월 기자회견에서 아주대 총장이 직접 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련한대요? 보도를 보면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수 목적법인 그러니까 PFB라고 하죠. 브레인시티 PFB 여기하고 공동사업자인 투게더홀딩스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 이렇게 셋이서 분담하는 구조를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PLFMA 이게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건가요? 좀 생소하게 느끼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PFV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랑 사업 추진만 딱 하려고 만드는 서류상의 회사 같은 거예요. 아,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이번 경우에는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중에서 병원 짓는 부분을 딱 맡아서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아주대 쪽 설명은 이 PFV랑 투게더 홀딩스가 각각 한 1,500억 원 정도씩 내고 아주대 병원이 한 1,350억 원 정도 내는 걸로 그렇게 논의 중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재환 문제 말고도 또 시민들을 좀 불안하게 만든 일이 있었잖아요. 아주 내가 평택 말고 과천에도 병원을 동시에 짓는다. 이런 소식 때문에요. 이것도 기사에서 좀 크게 다뤘던데요. 네, 맞아요. 평택병원 사업은 이렇게 막 지지부진한데 갑자기 과천병원 얘기가 나오니까 파장이 컸죠. 그렇죠. 아니 평택은 뒷전이고 과천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평택은 그냥 뭐 두 번째 플랜이었나? 이런 불안감이 막 퍼졌다고요. 네.
병원 늦어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이 과천 이슈랑 맞물리면서 좀 불신으로까지 번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대 쪽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해명을 내놨죠. 어떻게 얘기했나요? 네, 아주대 총장이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평택병원은 우리 중장기 핵심 과제다. 반드시 한다. 이렇게요. 반드시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과천병원이랑 시너지를 내서 경기 남부 전체의 의료 서비스 역량을 더 키우겠다. 이런 비전까지 제시를 했죠. 관련 기사들 보면 그런 평택콜대론 같은 걸 없애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해명 나오기 전에는 시민들하고 소통 자체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계속 있었잖아요. 예전 컬럼 보면 평택시나 아주대가 왜 늦어지는지, 대안은 뭔지 이런 걸 투명하게 설명을 안 해준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기자회견도 그런 비판들에 대한 좀 뒤늦은 답변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큰 공공 프로젝트는 진행 상황이나 뭐 어쩔 수 없이 계획이 바뀌게 되면 그 이유를 관련 당사자들, 특히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신뢰의 문제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그간의 지연과 불신을 좀 딛고 새로운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얘기들이 결국 왜 중요한 건지,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평택 아주대병원 문제는 그냥 한 지역의 병원 짓는 이슈, 이걸 넘어선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평택 시민들 삶의 질 문제죠. 응급 상황 생겼을 때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또 좋은 의료 서비스를 집 가까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 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평택처럼 첨단 산업 중심으로 막 크는 도시가 계속 발전하려면 늘어나는 인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교통, 그리고 의료 같은 인프라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병원 건립이 늦어지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평택에 제대로 된 큰 병원이 생기면 이런 의료 불균형을 좀 해소하고 경기 남서부 지역 전체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는 병상이 너무 많아지는 걸 걱정해서 공급 조정이라는 제한을 두는 상황.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가 진짜 앞으로 큰 숙제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평택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만약 평택처럼 막 성장하는 신도시나 개발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핵심 인프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는 동네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병원이든 학교든 도로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또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때로는 왜 늦어지는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오늘 평택 아주대병원 이야기 참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문제는 지역의 오랜 바람과 도시 성장의 필요성, 그리고 뭐 돈 문제, 정책 조율 같은 복잡한 현실들이 얽히고 설킨 그런 다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랜 기다림과 논란 끝에 최근에 2031년 개원이라는 새로운 약속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아주대랑 평택시가 확고한 의지를 보인 건 분명 좋은 신호지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진짜 현실이 되기까지 재원 마련이나 이해관계 조율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또 경기도의 그 병상 공급 조정 정책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에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필수 인프라에 대한 약속이 과연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네, 그 과정과 결과를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영부동산 포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